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범한표열 사례 1일차 마감 데이터 좀 살펴보면서요. 예상치에서 수정할 부분들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 45,000건 정도가 오늘 유입이 됐고 한투에는 14,000건 정도, 하이투자증권에 1,115건, DB금융투자에 1,349건이 들어왔네요. 총 그래서 61,034건이 집계됐고요. 1일차 기준으로 균등만 참여한다면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까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배정 물량이 적은 하이투자나 DB금융투자의 균등만 생각하는 분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면 배정 수량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오후까지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각 증권사별 비례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1일차 증거금은 총 3,059억 원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단순하게 3,059억 원을 총 청약 건수인 61,034건으로 나눠보면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청약한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아마도 대부분은 균등 위주로 참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환불도 4일이나 걸리니까 하루라도 더 아껴야겠죠. 네, 제가 1일차 청약 건수가 좀 비슷했던 최근의 공모주들을 쭉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원주는 NH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됐던 공모주고 청약 한도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참고차 기재를 해둔 거고요. 네, 보시면 세아메카닉스, 아셈스, 이지트로닉스, 스코넥엔터, K옥션, 오토엔 정도가 있는데요. 스코넥과 K옥션은 신영증권이 주관사였기 때문에 청약 건수가 좀 낮았던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들은 약간 애매하다고 판단이 됐던 공모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그나마 괜찮았고요. 아무튼 공모 흥행에 성공했던 원준과 비교해서 본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청약 건수 면에서도 그렇고 증거금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익 예측 결과나 유통 물량의 성격이 다소 애매한 범한표열 세린 만큼 오늘의 결과도 분명히 애매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어제 원준을 참고로 해서 증거금의 규모를 예상해봤는데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우선 내일의 청약 건수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앞에서 1일차 청약 건수가 비슷했던 종목들의 사례를 쭉 보니까 2일차에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별로 한번 대충 감잡아서 예측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NH와 한투는 조금 높은 확률로 추첨의 영역 들어갈 것 같고요. 하이투자나 DB금융투자는 잘하면 확실한 한 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측인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 증거금은 제가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아셈스는 청약 한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탈락이고요. 이지트로닉스는 스코넥과 동시 상장이었고 K옥션은 또 오토엔과 동시 상장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범한표열셀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준과는 급이 너무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세아메카닉스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공구음원과 동시 청약이었거든요. 거의 단독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공구음원에는 211억 원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자, 보시면 세아메카닉스는 경쟁률이 1800대 1이 넘었었고요. 확약 비율은 6.73%로 아쉬웠지만 유통시총이 또 334억 원 규모라서 비교적 가볍기까지도 했습니다. 범한표열셀과 비교해보면 훨씬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아메카닉스와 범한표열셀의 청약 한도가 동일했다면 범한표열셀은 한 7조 정도가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한표열셀의 청약 한도는요. 100% 등급 기준 3억 2천만 원인 거고 150%, 200%, 250%까지 우대 등급이 쭉쭉쭉 더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청약 한도가 범한표열셀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9조에서 10조 정도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오늘 에코캡 실권주에 3조 정도 자금이 또 분산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7, 8조, 8, 9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예상치를 어제 대비해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증거금 8조면 비례경쟁률 1498대 1 정도가 되고요. 9조면 1685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인 1600대 1로 잡으면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3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1일차 데이터 기준으로 예상치를 조금 수정한 건데요. 2일차에 갑자기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시 체크하면서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경쟁률 1600대 1 기준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해둔 표고요. 내일 2시 이후에 최종 경쟁률 다시 예측하고 이 표도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범한 퓨얼셀의 수요 예측 영상을 올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수요 예측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 업무 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LG엔솔 때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막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면서 경쟁률과 공모가를 뻥튀기 시켰다라는 논란에 크게 휩싸였었잖아요. 이 뻥튀기 수요 예측을 막기 위해서 참여 기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투자 일임업자가 고유 재산으로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 일임 재산 규모 50억 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일임 재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생긴 거죠. 사모 집합 투자업자한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IPO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막 되도록 4월까지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려고 애썼는데 시장 상황이 잘 받쳐주지는 못했죠. 아무튼 범한 퓨얼셀은요. 이 적용을 받게 된 첫 번째 공모주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해당이 안 돼요. 4월에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은 게 아니다, 높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선 이 자격 제한 요건이 생긴 투자 일임업자는 기관 유형별로 봤을 때 기타에 속하거든요. 가온칩스 때 참여한 기타 기관 수는 924개, 범한 퓨얼셀에 참여한 기타 기관 수는 200개. 그렇다면 자격 제한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감소할 수는 있다고 쳐도 매우 낮아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매매 중개업자도 가온칩스 때에는 233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범한 퓨얼셀에는 31개밖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기관 투자자 참여 자격 조건이 강화된 부분을 좀 고려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좀 참여가 저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되는 공모주들의 경쟁률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범한 퓨얼셀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제한으로 인해 경쟁률이 다소 낮았던 거라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한 퓨얼셀의 경쟁률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충분히 내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히 봤을 때 경쟁률은 그냥 그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기대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수소 관련주들은 PER이 워낙에 천차만별이라 펄을 적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S퓨얼셀, 상하프론테크, 비나텍, JNK 히터 여기까지는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비교 기업들이고요. 여기에 저는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솔루스 그냥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공모가 상단인 4만 원을 적정하다라고 대부분 평가해주기도 했고 공모주는 상장일에 오버슈팅 나오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솔루스의 PER이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추가해서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하면 퍼 106.63배 평균이 나오거든요. 순이익은 22년 예상치인 75억 원을 적용했고요.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7,997억 원. 네, 주당 평가가액은 이때 9만 원이 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가 4만 원이니까 무려 100% 넘는 수준이 된다는 건데 요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확 보수적으로 좀 내려쳐서 저는 30%에서 한 50% 정도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불안하긴 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수소 관련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수소 관련주들이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또 유통시총이 1,000억 원이 넘는 무거운 종목인데다가 기존 주주 비율이 13%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떨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1억 원 청약을 가정하고 토스이자 4일치와 비교해서 봤을 때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토스에 두는 것보다는 청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니까요. NH에서 청약하실 분들은 나무 멤버스 무료 체험하기 꼭 등록하시고 7월 25일까지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플라이 소프트의 수익 예측 결과도 나왔잖아요. 영상 빨리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